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76% 서울 아파트값 내년 이후도 상승세.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경제에서 부동산 전문가 51명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51명 중에 76%가 서울 아파트값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브로드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반기에 1에서 3% 정도 상승할 거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요.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진짜 어렵죠. 하지만 이 어려운 걸 정부가 잘 해야만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언젠지 정부가 제때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게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전문가의 얘기였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내수도 부진, 하반기 경제 경보음. 네, 하반기 경제 구름이 좀 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왜? 2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났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5월까지 작년보다 9조 1천억 원이 걸거쳤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비랑 설비 투자가 부진하다. 여기 생산은 널뛰기다. 이러다 보니까 세수 결손의 감세,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한 이 방법에도 좀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고간의 돈이 좀 두둑해야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간을 좀 풀든지 할 텐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지금 고간 얘기를 저희가 했죠. 서울신문입니다. 당정, 영세 응시점 배달비 지원 검토. 네, 일단 저희가 나라 세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나라 국간만 이러냐?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배달 수수료가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쭉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당정대, 당, 정부, 대통령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영세 음식점들 배달비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세 음식점들에 대해선 배달비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모았다고 하네요. 네, 지금 모두가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여전대 배신의 정치 난타전. 다시 도지는 내분 고질병입니다. 네, 여당 전당대회 이 굉장히 지금 배신이라는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신이란 단어가 난무하는 여당 전당대회. 근데 국민일보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 다시 도지는 내분 고질병이다 라고 뽑았어요. 또 시작이야 라는 느낌이 제목에 담겨 있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얼굴 빠지고 김정은 단독 배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죠.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슴팍에 달린 배지가 바로 이 배지. 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얼굴이 있죠. 이 얼굴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딱 단독으로 한 명만 얼굴을 지금 실었죠. 근데 원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명이 있었습니다. 단독 배지는 김일성, 김정일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단독 배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김일성, 김정일 수준의 우상화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됐다, 본격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이었었죠. 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 미사일 불과 닷새 만입니다. 지난달 26일에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었죠. 근데 지금 보면 오물풍선도 계속 보내고요. 그리고 미사일도 쏘고요. 뭔가 자꾸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찝찝한 생각이 같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바이든 사퇴론, 민주당 대혼란, 오바마, 질 바이든
교체 안 돼.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에 미국 대선 후보들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두 사람, 바이든 현 대통령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여기는 민주당, 공화당 각각 지금 이 대선 후보죠. 전 대통령의 이 리턴 매치다라고 해서 또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TV 토론을 본 사람들의 얘기는 바이든의 참패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퇴하고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시죠. 네, 우산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여기가 어디냐? 청계천입니다. 어제 서울 청계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으로 나온 이 시민들 우산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중부지방은 생각보다 비가 그래도 짧게 오고 금방 그치고 좀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바람이 좀 부는 그런 날씨였었는데 문제는 남부지방이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역대급 폭우가 왔다고 하죠. 저희가 그 모습 좀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저 외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럼 날리고 바람이 안에서 여기서 날리고 태풍이 그렇게 세게 왔는 적도 많았는데 저렇게 외벽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 때문인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9시부터 정전이 돼서 이제 전기가 안 되니까 이제 음식 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네, 정말 제주도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주엔 600mm 물폭탄, 수도권 100mm의 비, 국지성 극한호우가 우려된다라는 기사도 같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600mm 물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시간에 81mm,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내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폭탄이다라는 건데 제주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1년 강수량의 30%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초반 장맛비인데 장마 이제 시작이거든요. 초반 장맛비인데 양이 예년의 2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울은 좀 단기간 폭우가 오고 소강 상태였었다라는 건데 일단 10일까지 오늘 7월 1일이죠. 앞으로도 열흘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열흘 동안 장마 전선이 계속 남북으로 오락가락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저기압 영향에 중부 도깨비 폭우를 주의해라. 도깨비 폭우라고 하긴 했지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스콜 있죠. 열대 지방에서 오는 스콜 갑자기 엄청나게 퍼붓고 갑자기 뚝 끊기는 그런 비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도 덮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야 많이 와도 잘 흘려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보시죠. 비 많이 온다는데 물막이판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장마 시작인데 침수악몽 재현될까 불안한 시민들.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혹시 2022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뭐 남부 지방 이런 거 없이 강남에서도 막 지하 주차장이 막 물에 잠기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강남의 큰 아파트 13곳 중에 3곳만 물막이판 이 차수판을 설치했더라라는 겁니다. 집값 하락 우려에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반지하 사실 이 물 관련해서 이 물막이판 반드시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었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집값을 따질 일은 아니다. 목숨값보다 더 비싼 건 없죠. 네, 앞으로 오늘 동안 한 10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되는 장마 이 관련해서 대비를 잘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계륵입니다. 계륵. 먹기도 못하고 버리기도 못한 걸 계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 같이 볼까요? 토론보다 울었다. 바이든 나라 위에 사퇴해야.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네, 23년 절친 언론이 토마스 프리드먼이 했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간판 칼럼니스트죠. 23년 절친인데 바이든이랑 이렇게 절친인데 내가 토론을 보다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 토론이 어땠길래 이랬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볼까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절규 수준의 사퇴 압박. 네, 두 전직 대통령은 바이든 지지. 네,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다 민주당 쪽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성향의 매체인데 두 쪽이 다 절규 수준으로 바이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 중에 아까 나왔죠. 토마스 프리드먼. 네. 토론 보고 울었다. 바이든 좋은 사람이지만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네. 정치적 수소폭탄이었다. 사퇴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비드 엑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바이든 대선 후보 계속 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후보 교체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대체 토론이 어땠길래 직접 보고 오시죠. States Joe Biden. Folks, how are you? Joe,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as you and I sit up here and waste a lot of time on this debate. This shouldn't be a debate. He is the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idea that we're talking about worst presidents, I wasn't joking. Look it up, go online. 159 or 58, don't hold me the exact number, presidential historians, they've had meetings and they voted who's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One through best to worst. They said he was the worst in all of American history. That's a fact.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네,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트럼프 후보의 모습도 같이 저희가 2분할 화면으로 같이 봤는데 윤주진 위원님, 저 미 대선 TV 토론 직접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좀 찾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재임 중에도 실은 늘 계속해서 어떤 인지력의 문제라든지 건강 악화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특히 조금 많이 그 약점을 드러낸 것 같아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때문이 아니라 네. 너무 토론을 진지하게 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수세적으로 방어하다 보니까 좀 당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9월에 있는 2차 토론에서 과연 어떤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 마침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월에 되게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성추문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이미 유죄는 확정이 된 것 같고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또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도 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또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정치판이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한 면도 있고요. 네.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을 본 사람들은 아까 23년 절친이 토론 보다가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후보 교체론인데 근데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don't walk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I know right from wrong. And I know how to do this job. I know, like millions of Americans know,
When you get knocked down, you get back up.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단추를 2개나 풀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네,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다라고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중도 이탈 없다, 드랍 안 한다, 끝까지 간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마음평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평이는 네, 내가 꼭 이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보조기랑 같이 걷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지금 보이죠. 건강 인지력 논란의 민주당 바이든. 반면 이 앞에 성큼성큼 뛰어가는 공화당 트럼프. 네. 트럼프 후보의 뒷모습만 지금 실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느냐. 선수 교체 물음표가 붙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만평을 보면 이건 여선웅 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바이든이 나가면 진 싸움인 거 아니에요? 좀 비탈이거든요, 심지어. 비탈이네 지금 보조기 지금 끌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겠느냐, 선수 교체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미국 이제 뭐 대선 그 당원 당규,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재선 의사를 밝히면 사실상 거의 후보로 확정이 돼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후보가 아니거든요. 8월 달에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가 있는데 네.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선에 도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일부 주들은 아예 경선조차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한다고 하지 않으면은 선수 교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미국 정치권의 뭐 주류된 이야기고요. 네.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토론에서 말 더듬거나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은 막 먼 산 때리고 있거나 주제와 네. 다른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고령 때문에 뭔가 약간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토론회 직후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 뭐 뉴욕타임즈나 여러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네. 지금 주요 정치인들은 바이든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바마 대통령, 네.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지금 펠로시 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계속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서 아무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을 밀고 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혹평을 받았지만 TV 토론은 하지만 현재 쟁쟁한 이런 이 정치인들은 여전히 바이든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교체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하나 더 같이 볼까요? 밀어보자니 약하고 버리자니 대안 없고 계륵된 바이든입니다. 네, 저희 오늘 키워드가 계륵이었었죠. 이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이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이 계륵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일단 이번 TV 토론 끝나고 나서 직후에 실시된 네. 입소스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묘하게도 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직후 조사고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뭐 일주일 뒤쯤에 실시한 조사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중요한 잣대일 텐데 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후보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네. 그런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대로 남아서 계속 가는 것 같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번 대선의 리스크가 고령 건강 리스크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 범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더 포용적이고 점잖은 보수를 지향하는 소위 얘기하는 안티샤이 트럼프라는 층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네. 확장성에 저해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고령 리스크 하나만 나오는 상태이고 만약에 이제 이번 토론에서 보여줬던 그 컨디션 그대로 며칠 동안 더 간다고 하면 네. 이 교체설은 더 힘을 얻게 되겠지만 그걸 좀 극복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리스크 하나만 넘어서도 된다라고 하는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와서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카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주자가 카드로 나와서 네. 가상 대결이라든지 이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선 경쟁력에서도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속단하기는 이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바이든이다. 대체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같이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본인이 직접 사퇴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방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질 여사 대통령의 영향력 가장 큰 문고리 권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만두시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은 문고리 권력이 있는 이 질 여사밖에 없다. 그래서 질 여사가 지금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걸 두고 뭐 QMR 송사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글쎄 질 바이든이 결단해서 과연 바이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네. 제대로 경도 인지장애랄지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 관련돼서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어요.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오히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뭐 대선 관계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강력한 그런 뭐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구설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 바이든이 사퇴를 하냐에 대해서는 네.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질 여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 여사는 또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토론 과정을 보면 과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퇴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자진해서 사퇴해야만이 대안을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퇴하느냐 여부는 바이든보다는 질 바이든 여사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 바이든이 반대를 하는데 대통령 사퇴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사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플랜 B로 가야 하는데 네. 플랜 B는 대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인지도랄지 여러 가지 검증이 있어서 바이든의 건강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전에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 나온 이후에 좀 바이든이 약간 우세한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건강과 어떤 인지장애 이런 문제로 된다고 한다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길 수 없는 후보라고 한다면 결국 네. 바꿔야 하는데 뭐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랄지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 입증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 네 분이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작다. 가능성은 작은데 문제는 이게 그럼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쭉 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고령이지만 건강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겠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